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렌더링된 결과에 어떤 추가적인 효과를 적용하는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간단한 개념도입니다. 먼저 장면에 대해 렌더링이 수행되면 그 결과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렌더링된 결과 이미지는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여튼 이 렌더링 결과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적용하면 새롭게 후처리된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후처리에 대한 효과를 패스라고도 합니다. 이 효과는 여러 번 적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렌더링된 결과 이미지에 첫 번째 효과가 적용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후처리된 이미지에 또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적용한 뒤에 만들어진 최종 후처리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효과는 여러 번 적용될 수 있고 이 효과는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는 R3F에서 제공하는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펙트 컴포저는 효과를 구성하고 적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효과는 이 셀렉션부터 오토포커스, 블룸 등등 이렇게 많은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효과 컴포넌트들을 이 이펙트 컴포저의 자식 컴포넌트로 추가해서 다양한 효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효과를 적용할 렌더링 결과에 대한 장면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인데요. 앞서 다른 강좌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코드를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앱 컴포넌트는 이렇게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캠퍼스에는 섀도우와 카메라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 Element 3D 컴포넌트가 이 캠퍼스 컴포넌트의 자식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My Element 3D 컴포넌트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컴포넌트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장면을 구성하겠습니다. 실행을 위해서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그리고 여기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컴포넌트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오빅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광원을 2개 추가합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속성이라는 의미로 빨간색의 밑줄이 표시되는데요. 이런 빨간색의 밑줄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추가합니다. 바닥 메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 가운데 토러스 나트 모양의 메쉬를 추가합니다. 10개의 토러스를 장면에 추가하겠습니다. 10개의 토러스에 대한 지오메트리와 재질 객체를 먼저 정의합니다. 그리고 10개의 토러스 메쉬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이 10개의 토러스 사이를 움직이는 스피어 메쉬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스피어 메쉬는 이렇게 그룹의 자식으로 구성했고요. 이 그룹의 이름을 스몰 스피어 피봇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빨간색의 스피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유즈 프레임에 대한 코드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이제 장면 구성은 완료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장면이 렌더링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렌더링된 결과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터미널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참고로 패키지.json을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펙트 컴포저가 필요합니다. 저는 My Element 3D 컴포넌트의 이 부분에 이펙트 컴포저를 이렇게 자식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 이펙트 컴포저가 이렇게 임포트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코드를 저장해 보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이펙트 컴포저에 어떠한 효과도 추가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요. 이러한 표현을 원하지 않는다면 Disable Normal Pass라는 속성을 추가합니다. 이 이펙트 컴포저에 자식으로 효과에 대한 컴포넌트를 한 개 이상 추가하면 추가된 효과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서 이 결과에 반영됩니다. 이제 효과에 대한 컴포넌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R3F에서 제공하는 효과의 종류가 많은데요. 이 강좌에서는 실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효과는 색조와 채도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인 Hue Saturation 컴포넌트입니다. 이 효과는 몇 가지 설정 값이 필요한데요. 이 값을 UI로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use controls를 임포트해야 하는데 임포트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저장해 보면 이런 UI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I를 통해서 3개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값은 Enable과 Hue, Saturation입니다. 먼저 이 Enable은 다음처럼 이펙트 컴포저의 속성으로 추가합니다. 즉, 이 enabled가 true이면 포스트 프로세싱이 적용되고 false이면 포스트 프로세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 이펙트 컴포저에 앞서 언급한 Hue Saturation 효과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Hue와 Saturation을 이 Hue Saturation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추가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렌더링된 이미지에 대한 색조와 채도를 이 UI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이네이블을 통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의 적용 전후를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과에 대한 속성 값을 설정하기 위한 UI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입력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저는 이 휴 세츄레이션 효과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가 이렇게 임포트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속성 값에는 앞서 UI에서 추가한 이 값을 지정합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출력된 이 최종 결과는 먼저 휴 세츄레이션 효과가 적용되어져 만들어진 결과에 다시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효과가 적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효과를 이펙트 컴포저의 자식으로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순서는 자식으로 추가된 순서입니다. 다음 효과는 도트 스크린인데요. 바로 적용해서 어떤 효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적용된 효과에 대한 코드는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삭제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효과를 삭제합니다. 이제 도트 스크린 효과에 대한 속성 값을 위한 UI 코드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필요한 속성은 앵글과 스케일인데요. 도트 스크린 효과를 이 이펙트 컴포저에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이 도트 스크린이 이렇게 임포트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속성 값에는 다음 코드를 지정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블룸 효과입니다. 빛나는 물체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효과인데요. 이 효과를 위한 UI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UI에 대한 코드는 삭제하고요. 그리고 블룸을 위한 UI 코드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펙트 컴포저의 도트 스크린 효과는 삭제하고요. 대신 블룸 효과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속성값으로 UI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값으로 지정합니다. 블룸 효과는 이 민맵 블러를 체크해서 이 옵션을 사용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인텐시티 속성을 통해서 효과에 대한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옵션을 통해서 효과를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블룸 효과는 특정한 객체를
빛나게 보이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저는 이 빨간색 구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빨간색 구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 어떠한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 빨간색 구에 대한 재질의 코드를 찾고 바로 이 재질이고요. 여기서 두 개의 재질에 대한 속성 값을 추가합니다. 먼저 이미시브는 빛나는 색상 값이고요. 그리고 이미시브 인텐시티를 50으로 크게 줘서 이렇게 다른 객체들보다 더욱더 빛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정한 색상, 즉 이 색상으로 빛나지 않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는데요. 지정한 이 색상으로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불림 효과가 적용된 물체가 광원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하려면 이 메쉬에 자식으로 광원을 하나 추가해 주면 됩니다. 코드를 저장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광원의 색상을 재질의 이미시브 속성값과 동일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이 광원의 세기를 좀 더 키워보면 이 물체가 광원의 역할을 더욱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